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큐원바이오 마케터 다이애나입니다. 예. 박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 박사님께서 생균과 사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해서 그렇죠.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예. 됐는데요. 도대체 생균과 사균은 어떤 것인가요? 그렇죠. 뭐 생균과 사균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. 근데 오늘은 이제 어느 쪽이 좋다보다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섭취해야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세 가지 포인트. 안전성, 안전성, 안정성, 안정성, 그 효과. 효과. 예, 세 가지를 포인트를 잡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안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safe, 안전하다. 그러니까 안전하다에는 이제 독성이 있느냐, 부작용이 있느냐, 뭐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는데 유산균 자체가 저희가 알기엔 굉장히 친숙하고 매일 뭐 김치도 먹고 유산균도 마시고 예, 하지 않습니까?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균체만 모아서 먹으면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어요. 사실 뭐 부작용 사례가 이제 많아지면서 많이 논란이 되곤 했죠. 그래서 이걸 대응할 수 있던 게 이제 사균체입니다.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세포가 작용하는 것은 이 유산균이 살아있고 죽어있고가 아니고 그 유산균의 체성분을 인지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꼭 생균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균체 자체를 이제 많이 먹어주면 돼요.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되는 것이죠. 독성이 없고 부작용이 없이 높은 농도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균체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. 네, 두 번째 안정성. 안전성은 이제 독성이 없고 이렇다고 하면은 안정성은 이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게 이 물질이 안정화되어 있는가. 생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서 장까지 보내기 위해서 뭐 2중, 3중, 4중 코팅하고 냉장고에 넣고 참 까다롭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은 살아있을 때 이 유산균이 그러한 것을 한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살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죠. 근데 사실상 이제 저희가 먹으면 위산 같은 경우에는 pH가 한 2 정도 되지 않습니까? 네. 고기도 다 흐물흐물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강산인데요.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해도 거기서 코팅이 유지된가 하는 거는 약간 의문점이 있죠. 사실상 뭐 논문을 봐도 살아서 장까지 도착하는 것은 뭐 1% 미만일 것이다. 뭐 기타 등등의 뭐 여러 가지 논문이 있는데 어쨌거나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깨질 거고 위산이 적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코팅이 된 채로 장에 갔다가 그냥 바이패스로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. 근데 이제 사균체 같은 경우에는 일부로 이제 열 처리를 하거나 뭐 UV로 죽인다거나 효소로 처리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제 열이나 뜨거운 뭐 물에다 끓여도 상관없고요. 사실 이제 열 처리하는 게 뭐 몇 도로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네. 보통 100도에서 120도 이렇게 높이 합니다. 막 그거 이제 회사마다 다 틀려요. 이제 어떻게 몇 도에서 몇 분을 해야 가장 효과가 좋다는 거는 이제 그 회사만의 어떻게 보면 노하우죠. 기업 비밀이기도 하고 그런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. 그렇게 이제 처리된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신경 쓸 게 없이 이제 장까지 가서 장에 있는 이제 면역 세포를 만나서 뭐 소장에 뭐 면역 세포의 70에서 80%가 존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이거 만나서 이제 면역 활동을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. 세 번째 효능 효과 이제 보통 생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서 장까지 가서 정착해서 이것들이 막 많아져서 네. 유해균과 열심히 싸워서 유해균을 낮추고 유해균을 높여준다. 뭐 요게 이제 컨셉인데 사균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장도 돼요. 이건 이제 뭐 정착한다기보다는 들어가서 원래 있던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이제 그 유익균들을 늘려주는 것이죠. 사실은 그러면 이제 나쁜 균도 이걸 먹고 이제 좋아지지 않느냐, 더 많아지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. 장내에서 사는 세균들은 각각 다 체성분이 또 틀려요. 얼핏 보면 이제 같은 미생물, 같은 유산균으로 보이지만 성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. 저희 연구소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소에서 확인한 결과
유해균이나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사균체 성분이 그 주위를 이제 감싸서 직접적으로 독성이 없기 때문에 확 죽이는 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불활성화, 비활성화를 시키는 거죠. 그래서 비활성화된 이 유해균들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, 배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유산균 사균체를 먹는 거는 정장도 정장이지만 이 면역세포, 그리고 감염 억제, 염증 억제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좋은 그 효능들이 있죠. 박사님,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유산균들을 보면 100억이 평균적인데 1조 함량이면 너무 높은 함량이 아닌가요? 네, 이 100억 이르면은 막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느껴지는데 장내에는 몇백조 개, 뭐 몇십조 개의 이제 세균이 살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함량이에요.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1%를 넘어가는 거를 거의 1조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거의 5천억에서 1조 정도가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추천되는 농도입니다. 그러면 사균체 유산균을 먹었을 때 어떻게 먹어야 몸에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? 생균이고 뭐 사균체고 똑같은데요. 이 장 내에서 오래 머무르거나 아니면은 이 장내에 있는 장 점막에 있는 이 면역세포들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좀 더 효과가 높아지겠죠. 그래서 완전히 배변 후에 음식물이나 이제 변이 섞이지 않는 상태에서 유산균을 먹어주면은 좋겠죠. 그래서 배변 후에 드셔주신다든지 또 자기 전에 드셔주시면은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이동이 굉장히 느려지겠죠. 그러면서 면역 세포라든지 그리고 장벽에 붙을 확률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배변을 하고 드시면 베스트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배변을 해 드셔도 좋죠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번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 한번 드시면은 조금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. 네. 요즘 여러 매체들에서 장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박사님께서 왜 장 건강이 중요한 건지 보다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이제 예전 유산균에 대한 이제 미생물학, 이 면역학 관점에서 보면은 단순히 이제 장은 배변, 그 노폐물의 이제 배출 이 정도로만 이제 했었는데 이 장에 이제 많은 면역 세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 균체가 면역 세포를 자극한다. 이 자극에 의해서 염증 반응도 일어나고 반대로 항염증 반응도. 면역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성입니다.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거나 계속 낮아진다가 아니고 밸런스 좋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그 면역 조절제로서 유산균이 장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. 장에서 면역이 좋아야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또 면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잖아요. 네. 뭐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 설사나 변비가 있으시면서 다이어트 약을 많이 드시는데 어차피 흡수가 안 돼서 별 효과도 없습니다, 사실. 그래서 장에서 정확하게 이제 영양소를 흡수하고 면역을 지켜가면서 꾸준히 섭취를 해주시면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. 네. 우리 김한진 박사님께서 생균과 사균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 주셨는데요. 네.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알려주실 건가요? 그럼요. 네, 그러면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. 만나요.